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산불이 일어나 힘겨운 진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기록적인 무더위와 가뭄, 그에 따른 에너지난과 물 부족 사태, 산불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최은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를 집어삼킨 산불. 이달 초 시작된 불길로 258제곱킬로미터 이상이 화염에 휩싸이고 주민 만여 명이 대피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큰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Fire crews are really working to build and improve containment lines as well as propping and defending structures that are on the perimeter of the fire. 올여름 무더위까지 덮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뜨겁게 들끓어 올랐습니다. 9월 둘째 주까지 상당수 도시 기온이 매일 40도를 웃돌았고 에어컨 사용 등이 급증하면서 하루 전력 사용량은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인 5만 2천 메가와트를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 비상주의보를 발령하고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전기차 충전과 가전제품 사용 자제 등을 촉구하는 절전 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집안 냉방 온도를 높이고 가능한 한 전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세이브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식기세척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전기차 충전은 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We just saw here in California that we had some record heats for like the last 5-6 days, and when that happens, there's not enough energy to go around. 기록적인 가뭄으로 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 물 공급원이던 강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의 물주기나 세차 같은 물 사용이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로 제한됐습니다. 산호세는 지금 일주일에 이틀만 물을 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웃들의 잔디가 모두 다 초록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노릇노릇하게 많이 변했고요. 만약에 물을 충분히 못 줘가지고 식물들이 죽어가면 저희 사막형 그 선인장 종류로 이제 다시 심을 예정이고요. 실제로 물 사용이 원활하지 않자 마당 잔디를 건식형 조경으로 바꾸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주정부는 올해 가뭄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리고 물 절약 캠페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상기온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 가능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의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여왕이 눈을 감은 스코틀랜드에서도 성대한 추도 예배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정작 스코틀랜드 시민들은 두 자릿수대 물가 상승률에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혜진 리포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침묵 속에 백파이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왕기와 꽃으로 장식된 관이 군인들의 어깨에 실려 나옵니다. 지난 8일 여왕이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눈을 감은 뒤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서 열린 추도 예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왕의 관이 이곳에서 처음 대중에 공개되며 스코틀랜드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코틀랜드 시민들은 폭등한 에너지 요금과 물가로 고통받고 있어 열흘 넘게 거행된 성대한 장례 절차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민영화로 가정마다 다른 회사의 요금을 내는 영국에선 에너지 규제 기관 오프잼이 소비자 요금 상한을 정하는데 2020년 10월 연 1,042파운드였던 에너지 상한가는 지난해 10월 1,277파운드로 올랐고 올해 4월엔 1,971파운드로 약 54% 뛰었습니다. I mean, it's almost doubled. Shorter showers than measuring up the legs more. Yeah, I started showering at my local gym. Yeah. Might as well. 여기에다 다음 달에도 에너지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프잼이 에너지 상한가를 연 3,549파운드로 올리겠다고 해 논란이 되자
리즈 트러스 총리는 향후 2년간 2,500파운드, 약 397만 원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약 27% 높습니다. 가뜩이나 10%를 오르내리는 물가 상승률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는 이유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정말 장보기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계란이 6구에 1파운드였다면은 어제 마트를 갔을 때 1.25파운드인 걸 보면서 When I go into a supermarket, really looking for the budget items and making sure I'm meal planning carefully and maybe eating the same meal 4 days in a row because it's cheaper. 여왕 서거 전에는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줄어든 임금을 올려달라며 우편 청소 노동자가 잇따라 파업해 도심에 쓰레기가 쌓일 만큼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 정부는 각 가정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올겨울엔 빵이냐 난방이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YTN 월드 신혜진입니다. 최근 인도가 국내 총생산 규모에서 처음으로 영국을 앞지르며 세계 5위의 경제대국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밥상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은 극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김성미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인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올랐습니다. 특히 밥상 물가와 연관이 깊은 식품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에는 대형마트나 한국 식재료점에서 주로 쇼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들도 싸고 특히 달걀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19에 200루피, 우리 돈 3,000원이 넘고 감자는 지난달과 비교해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는 1kg에 3,600루피, 우리 돈 6만 원이 넘습니다. 이곳은 제가 채소와 과일 등을 사기 위해 자주 찾는 상점인데요. 며칠 전과 비교해보면 10에서 20% 정도의 가격 상승이 눈에 보입니다. 한인들이 주로 찾는 한인마트의 사정은 더합니다. 한인들의 주요 먹거리인 고추장과 된장, 김치 같은 식료품은 한국에서 들여와야 하다 보니 값이 크게 뛰었는데 17kg에 7만 원 정도 하던 고추장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입 원자재는 다 오른 듯합니다. 한 50에서 90% 오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꼭 필요한 고추장, 된장, 소스 부분은 특히 더 오른 것 같아요. 이처럼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데는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생산 공급 차질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기후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도는 올해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몸살을 앓으면서 농가가 흉작 피해를 크게 입어 농작물 식량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बारिश के कारण चलते हुए सब्जी का रेट बढ़ा हुआ था बाकी अभी नेक्स्ट मंथ से सब्जियों का रेट डाउन हो जाएगा.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계속되자 이달 초 뉴델리에서는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किसान युवा आज के टाइम में मोदी सरकार के राज में सब दुखी हैं। कोशिश तो ये है कि प्राइस कम हो जाए, गवर्नमेंट को थोड़ा सा प्राइस डाउन करना चाहिए क्योंकि प्राइस काफ़ी हाई हो गया, इसलिए परचेज करने में भी काफ़ी ज़्यादा दिक्कत आता है कोई भी ची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올해 국내 총생산 규모에서 영국을 앞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YTN 월 김성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배달 수요가 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 사용도 급증해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연말부터 제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장지훈 리포터입니다.
매년 3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내년 말부터는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돼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By banning harmful single-use plastics as early as 2021, and by making companies responsible for recycling their plastic waste, we're protecting our wildlife and giving our kids and grandkids a cleaner and healthier future. 정부가 지정한 주요 금지 품목에는 비닐봉지와 포장용기, 포크, 나이프, 캔 음료 포장용 고리, 빨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비닐봉지 공급을 중단하고 음료 생산 기업은 포장용 고리를 종이로 바꾸는 등 민간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을 촉진하는 쇼핑 대신 가져온 용기에 생활용품을 채워갈 수 있는 상점도 인기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의 생활용품 리필 가게. 가져온 용기에 샴푸나 세제를 넣어갈 수 있고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로 만든 칫솔 같은 친환경 제품도 살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 가게는 온라인과 배달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We started this business in January of 2020, so that was 2 months before the first lockdown in Canada. And during that lockdown, we ended up having to deliver. We had to close the store for a month. But since then, we were able to reopen, and we've grown and hired new employees, and we've been doing very well. An inconvenience, I would say, would probably be lugging around my jars and kind of having to be better at knowing when I'm going to run out of things. And I'm just kind of getting used to it as well. 하지만 플라스틱 탈출에 드는 비용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리필 상품의 가격이 플라스틱 용기에 든 기성품보다 비싸고 영세 상공업자의 경우 포장 용기를 바꾸려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스푼, 포크, 에브리띵 다 모든 게 다 플라스틱이니까 뭐 봉지 뭐 이런 것도 전수 이제 종이 봉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는 엄청 한 2배,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렇다면 이제 음식값을 올려야 되나? 플라스틱 제조 수입이 금지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에도 추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탈플라스틱에 드는 부담이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뗀 큰 발걸음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비자 지원책 등 더 치밀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교통사고보다 흔하게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의 한 재미동포가 총기 사고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총기 소지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나서면서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건 사고로 숨진 사람은 4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까지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달 초 노동절 연휴 기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총기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총격 사건으로 희생당하는 경찰도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는 상황. 이처럼 미국 곳곳에서 총기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We sit up here and we look around and we look at each other, but everybody is involved. All races, all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we're all involved and we all need to come together to stop the gun violence in Philadelphia. 특히 미국 20대 이하 젊은 층 인구의 사망 원인 1위가 총기 사건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교통사고로 숨지는 청년보다 총기 사건 사고로 죽는 청년이 더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 그 2살짜리 아기가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놀다가 그 아버지를 쏘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고 이런 거에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그런 일이.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박주서 씨는 지난해부터 총기 소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역세를 돌며 이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 후손들, 우리 후배들이 아직도 흑인 동네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아주 불안에 떨고 장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리 쭉 뻗고 안전한 곳에서 장사 잘하는 그런 소망도 있고. 지금까지 총기 소지 반대 운동에 서명한 사람은 모두 10,000여 명. I would like to say that this right here is a good cause and it helps in any way.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박 씨는 서명 인원 10만 명을 채운 뒤 펜실베니아 주정부에 보내 근본적인 총기 규제 강화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단시일에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살기 좋은 필라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등한 뉴질랜드에선 노숙인이 증가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임시거처에 살면서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한인 동포들이 나섰습니다. 이준섭 리포터입니다. 짐을 잔뜩 들고 온 사람들이 거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매주 일요일 점심때면 거리에 노숙인을 찾아오는 도시락 나눔 한인 봉사단입니다. 배식 준비를 채 마치기도 전부터 노숙인들의 대기 행렬이 이어집니다. 벌써 4년째 식사 나눔을 해왔다는 김주표 씨는 최근 들어 부쩍 노숙인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요즘 뉴질랜드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홈리스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통 50명 내외로 이렇게 오시는데 못 보시던 분들도 많이 최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뉴질랜드. 주택 매매와 임대료도 치솟으면서 지난해 OECD 국가들 가운데 부동산 위험 순위 세계 1위에 선정됐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남의 집 차고나 텐트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이들을 모두 노숙인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노숙인 숫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21명 정도였던 텐트 생활자는 올해 6월 말엔 4배로 늘어난 84명 정도로 집계됐고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도 2017년 말 51명에서 228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이제 렌트비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요. 주거 빈민의 이제 그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아마 홈리스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숙인이 증가하면서 한인 동포들이 나섰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거나 정기적으로 아침과 점심을 주는 한인 단체만 뉴질랜드 전역에 10곳이 넘습니다. Yeah, it's very important. Well, it does come in use, especially with the needies, especially with people that are struggling with day-to-day life, with every day of life. 지난해까지 과열됐던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금리 인상으로 다소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노숙인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당장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한인 동포들은 이웃 돕기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